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샤오미 17을 따라와 주세요. 오늘은 휴대용 핫스팟을 활성화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하세요. 그러면 토글 메뉴가 내려옵니다. 왼쪽에서 내리면 알림이 나오니 반드시 오른쪽에서 내리도록 하세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토글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토글에 실제로 라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라벨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먼저 핫스팟 토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네요. 기본적으로 추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벨이 있든 없든 아마 여기서는 핫스팟 토글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목록의 맨 아래로 스크롤하면 여기 편집 버튼이 보일 겁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 토글이 추가됩니다. 여기 추가적인 토글들이 바로 나타납니다. 또한 편집 중일 때 제어 센터에서 처음으로 아래로 스와이프할 때 이 라벨들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 스크롤하면 여기 토글이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집 모드에서 보이는 라벨들은 토글이 켜져 있든 꺼져 있든 항상 표시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아래로 스크롤해서 핫스팟 토글을 찾아봅시다. 제 경우에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찾으면 플러스 버튼을 간단히 탭하세요. 그러면 바로 위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크 표시를 클릭하면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제 이 목록에 토글이 보이면 길게 누르면 바로 설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정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휴대용 핫스팟 설정 아래에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점들만 보이네요. 하지만 아이콘을 클릭하면 비밀번호가 표시되고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클릭해 줍니다. 기존 비밀번호를 모두 지우고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새로운 비밀번호로 설정할 거예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제 기억에 남는 것으로 선택할 거예요. 정말 딱 맞는 선택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원하는 어떤 비밀번호든 선택할 수 있고 영문자나 숫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8자 이상이어야 해요.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저는 자동으로 체크 표시를 눌러서 변경사항을 저장할게요. 그리고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추가로 살펴볼 만한 옵션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AP 밴드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 점 4GHz와 5GHz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5GHz를 활용하는데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대부분의 경우에는 2.4GHz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는 거예요. 자, 2.4는 첫 번째로 예전부터 쓰이던 표준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기든 오래전에 산 것이라도 와이파이 기능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그 기기는 24,000만 지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된 기기이기 때문이죠. 만약 5GHz를 활성화하면 당연히 그 기기는 5GHz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 즉 5GHz를 활성화하면 그 오래된 기기, 예를 들어 노트북이라고 해볼게요. 만약 그 기기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핫스팟 오토가 활성화되어 있어도 그 네트워크를 볼 수 없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둘 다 비교해보면 2.4는 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려요. 대역폭이 작고 연결할 수 있는 기기 수도 적으며 지연 시간도 더 높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아시다시피 아주 간단한 특징들입니다. 5. 기가헤르츠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점을 개선해서 더 많은 기기 연결, 더 빠른 속도, 더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점은 5GHz 대역이 주파수상 훨씬 더 개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0.4GHz는 이 주파수를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2.4GHz 대역이 이런 신호들로 인해 매우 혼잡해진다는 것입니다. 2.4GHz를 도로에 비유해 본다면 그 위에 있는 모든 신호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와이파이나 핫스팟, 그리고 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스마트 기기들이 모두 이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도로에 더 많은 것들이 올라올수록 더 혼잡해지고 결국 교통체증이 생기게 되며 교통체증이 생기면 아무것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5GHz는 그 단일 차선 도로를 고속도로에 비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수의 기기가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이건 다차선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인구 밀집 지역에 산다면 2.4GHz에서 이런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시일 수도 있겠죠. 저는 이 0.4GHz 네트워크에서 어떤 문제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크라쿠프에서는요. 크라쿠프는 확실히 붐비는 도시가 아니고 뉴욕 같은 곳에 비하면 더욱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제한되거나 한계에 부딪힌다는 신호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 연결 속도가 느려지거나 연결이 끊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서 인터넷이나 웹사이트가 로딩되기를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5GHz를 시도해 볼 수 있고 다른 기기에서도 이를 지원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기기가 이를 지원한다면 계속 그 주파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 시골 지역에 살고 계시고 굳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2.4GHz를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모바일 네트워크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주파수 모두 모바일 네트워크에서는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줄 것이고 주로 모바일 네트워크 자체가 병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제 설명은 끝났으니 여기에서 변경사항을 꼭 저장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포터블 핫스팟 섹션에는 연결된 기기가 없을 때 핫스팟을 자동으로 끄는 옵션이 있는데 이 박스는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이 마음에 드는데 자동 종료 옵션이 더 잘 구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옵션은 연결된 기기가 전혀 없을 때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을 사용해서 웹 서핑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잘 모르겠어요. 카페에 있다고 해볼게요. 맞죠? 그리고 노트북을 위해서 기기에서 핫스팟을 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용을 다 마치면 보통 그냥 노트북을 닫고 가방에 놓고 이동하겠죠. 이렇게 하면 노트북이 기본적으로 핫스팟에서 연결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 타이머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 기능은 타이머로 설정되어 있어서 아마 5분이나 10분 정도 후에 자동으로 핫스팟이 꺼지게 됩니다. 즉 휴대폰이 그렇다는 뜻이죠.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핫스팟이 휴대폰 배터리를 더 많이 소모하기 때문인데 사용을 다 했으면 굳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켜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지금은요, 설정 후 핫스팟을 켜려면 토글을 길게 누를 필요 없이 한 번만 탭하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짠! 핫스팟이 켜진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상태 표시줄에도 이 작은 아이콘이 생겼어요. 이렇게요. 이건 마치 체인 링크처럼 생겼는데 지금 이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제 기기가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 토글을 다시 찾아서 한 번 더 탭하기만 하면 직접 끌 수 있습니다. 이제 꺼진 걸 볼 수 있고 준비가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